터널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결핍은 우리를 터널링에 빠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다고 믿지만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선택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결핍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급격히 흔들립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결핍이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터널링 현상이라는 심리적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터널링이란 긴 터널 안에서 오직 저 멀리 빛나는 출구만 보이고 주변의 모든 풍경이 사라지는 것처럼 결핍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특정 문제에만 극도로 집중하고 그 외의 모든 중요한 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집중력이 아니라 다른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는 강력한 주의의 필터로 작용합니다. 이 글에서는 인도의 가난한 상인들과 소방관의 비극적인 사고 사례를 통해 이 터널링 현상의 실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결핍의 터널링에 빠진 코암베두의 상인들. 인도 첸나이에 있는 코얌베두 시장은 대단한 볼거리이다. 16만 제곱미터 넓이의 이 시장에는 2,500개나 되는 가게가 들어서 있는데 이 가게들은 망고에서부터 금자나에 이르는 온갖 과일 및 채소를 판다. 수만 명의 쇼핑객들이 출근길 지하철역에 늘어선 줄처럼 형형색색의 좌판 사이를 끊임없이 흘러간다. 이 시장에는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게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로 이 시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친다. 노점상들은 동이 트기 전에 이른 시각에 시장에 도착한다. 노점상들은 길 양옆에 자리를 잡고 앉는다. 이들은 담요 한 장만 깐 작은 판매대에 채소, 과일, 생화 등을 올려놓고 판다. 장사를 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보통 아침에 약 1,000루피, 20달러어치의 물건을 떼와서 하루 종일 팔아 1,100루피를 만들고 총 100루피의 이익을 남긴다. 노점상이 노점 사업에 들이는 비용은 본인의 노동력과 아침에 물건을 떼는데 들릴 1,000루피이다. 어떤 노점상은 이 1,000루피의 돈을 온전하게 자기 돈으로 마련하지만 많은 노점상들은 이 돈을 남에게서 빌린다. 그런데 대출 이자가 싸지 않다. 중간 수준의 노점상이 하루 이자로 5%를 줘야 한다. 복리로 계산하면 월 300%, 연 120만 %의 살인적인 이자율이다. 하루 일해서 번 100루피 가운데 절반을 이자로 떼어줘야 한다. 그들은 오늘 번 5루피로 차 한 잔을 사먹는다든가 도사를 사먹는다든가 혹은 자식이나 손자에게 사탕을 사준다든가 하는 여유는 부릴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곳에 쓰는 5루피를 아껴서 날마다 물건을 그만큼 더 떼다 판다고 치자. 이렇게 하면 날마다 5루피를 덜 빌려도 된다. 이렇게 하면 200일 만에 날마다 져야 하는 1,000루피의 빚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실제로는 5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복리의 힘이 그만큼 세기 때문이다. 특히 이자율이 높을 때는 더욱 빠르다. 하루에 5%는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 이렇게 불어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다. 아주 조금만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노점상은 50일 만에 빚에서 해방된다. 빚에서 해방되면 시장에서 벌어서 집으로 가져가는 돈은 앞으로 계속 2배가 된다. 한 달 만에 소득을 2배로 높여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있다면 너무도 훌륭한 나머지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모든 노점상이 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그 달콤한 성공의 열매를 맛보지 못한다. 코얌베두 시장에서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일관적으로 존재한다. 하루 5루피, 50일의 노력. 이렇게 분명한 이익이 있어도 실제 노점상들은 하루 5루피를 절약하지 못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터널링 현상으로 이를 설명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결핍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책에서 터널링 현상으로 이를 설명합니다. 어느 소방관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터널링을 설명합니다. 2005년 4월 23일 오후 10시 아마릴로 소방서의 브라이언 헌트는 생애의 마지막 통화가 될 전화를 받았다. 사우스포크 스트리트에 있는 어떤 집이 불타고 있다고 했다. 느긋한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던 소방관들은 즉각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서 화염과 맞설 준비를 해야 한다. 최대한 빨리 현장에 도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를 갖추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소방관들은 매 단계를 철저하게 연습한다. 심지어 소방복을 재빠르게 입는 훈련도 한다. 물론 이 모든 훈련에는 보상이 뒤따른다. 운명의 그날, 경보가 울린 지 60초 만에 헌튼을 비롯한 다른 소방관들이 모두 소방차에 탑승했다. 바지, 재킷, 후드, 장갑, 헬멧, 장화 등을 모두 착용한 상태였다. 소방관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헌튼이 사망한 이유를 알고 깜짝 놀란다. 그는 화상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다. 건물이 무너져서 압사한 것도 아니고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한 것도 아니었다. 사실 헌튼은 화재 현장까지 가지도 못했다. 소방차가 사우스포크 스트리트로 질주할 때 교차로에서 한 차례 급하게 우회전을 했는데 그 바람에 왼쪽 뒷문이 열리면서 헌튼이 떨어졌고 그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이 충격으로 그는 머리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이틀 뒤에 사망했다. 헌튼의 죽음은 비극적이다.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기 때문이다. 만약 그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더라면 문제의 그 문짝이 아무리 벌컥 열렸다 하더라도 죽음을 부르는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차를 운전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소방관은 없습니다. 자기 가족한테 안전벨트를 매지 말라고 하는 소방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소방관이 자기가 타고 가던 소방차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미국 연방화재관리센터의 부책임자이던 찰리 디킨슨이 2007년에 쓴 내용이다. 경보가 울릴 때 소방관은 시간 결핍에 직면한다. 신속하게 소방차에 탑승해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가야 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한다. 소방차에 탑승한 채로 말이다. 차량에 탑재된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구조와 배치를 연구한다. 진입 전략과 출구 전략도 결정한다. 호스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어야 할지도 계산한다. 이 모든 것이 소방차에 탑승한 뒤부터 이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소방관은 이 결핍 상황을 제어하는 데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다. 멀리 떨어진 화재 현장까지도 불과 몇 분 안에 도착한다.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한다는 것은 다른 것들을 무시한다는 뜻이다. 누구나 어떤 책이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깊이 몰입한 나머지 옆에 앉은 사람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집중의 힘은 뒤집어 말하면 다른 것들을 지우는 힘이다. 쉽게 말해 결핍이 집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터널링을 하도록, 즉 임박한 결핍을 제어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유도한다고 할 수 있다. 터널링은 터널 시야 현상을 연상하도록 일부러 선택한 용어이다. 긴 터널 안에 들어가면 오로지 멀리서 빛을 발하는 출구만 보이고 주변의 모든 사물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관심을 두는 대상만 보이고 나머지는 보이지 않는 현상을 터널 시야 현상이라고 부른다. 미국의 소설가 수전 손택은 사진에 대한 글을 지필하며 다음과 같은 유명한 구절을 썼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어떤 틀을 만든다는 것이고 틀을 만든다는 것은 나머지 것들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터널링을 이런 인식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그러니 소방관들은 화재 진압 준비를 신속하게 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데 집중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터널링을 하는 것이다. 그와 관련이 없는 모든 것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배제한다. 물론 터널링 현상이 일어날 때에는 소방관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를 게 없다. 소방관들이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소방관의 정신을 사로잡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안전벨트는 결코 그 소방관의 허리에 채워질 수 없다. 결핍은 사람들로 하여금 터널링을 유도해서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다른 것들을 무시하게 만든다. 목표는 다른 목표들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을 억제한다. 소방관은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진다. 화재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다. 이 목표가 다른 생각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이것은 좋을 수도 있다. 저녁 메뉴나 연금 저축 따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조금 뒤에 맞닥뜨릴 화재 사건만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나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처럼 그 임박한 목표와 관련이 없는 것들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더라도 보다 긴급한 관심사가 그 생각을 찍어 누른다. 안전벨트나 사고의 위험이 무시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터널링 현상을 통해서 코암베이 상인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터널링에 코암베이의 상인들이 빠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오루피는 단순히 푼돈이 아니다. 이 돈은 땀 흘려 일한 자신에게 주는 유일한 보상이자 종일 배고플 아이에게 사줄 수 있는 사탕 한 조각이다. 당장 오늘 하루를 버티는 것이 급선무인 그들의 시야에는 50일 후에 희망적인 미래가 들어오지 않는다. 오루피를 아껴서 장기적인 이익을 얻는다는 합리적인 생각은 당장 내 손에 쥐어진 오루피를 포기함으로써 오늘 하루의 행복과 생존을 위협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처럼 느껴진다. 가난이라는 극심한 결핍은 그들의 시야를 오늘 하루라는 좁은 터널 속에 가두어 버리고 더 넓은 세상과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내일을 생각하고 저축하기에는 지금이 너무 절박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오늘 돈을 빌리고 물건을 팔고 그로부터 돈을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외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300%라는 극도의 이자율과 오루피를 아낀다면 50일 후 모두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모두 가려버린 것입니다. 노점상들이 하루 오루피를 절약하지 못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터널링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책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의 터널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후 터널링에 대한 더 깊은 내용과 해결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빛나는 하루 되세요.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응원하는 이야기를 전하는 너나모였습니다.